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이 코스피가 좀 상승해줄 수 있을까 기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약간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그 낙폭을 일부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상승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주목받고 있는 섹터는 유리기판, 로봇 그리고 반도체 쪽인데요. 또 반대로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에는 사실상 이 개발이 무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약세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오늘 예병군 전문가님께서 또 전략을 더해 주실 텐데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눈길은 조심히 잘 오셨을까요? 예, 눈길인데 도로는 거의 다 녹았어요. 근데 네. 날씨가 아직도 추우니까 혹시나 빙판길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현재까지의 시장 흐름 잠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1% 보여주면서 또 약세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살짝 올라주고 있습니다. 740선에서 거래 이어가는데요. 계속해서 이 시장이 어떻게 흐름이 이어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면요. 코스피 시장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함께 끌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바로 오늘 시장에 대한 진단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힘을 네. 받아가기가 어려운 모습인데 계속 이어질까요? 결국은 소소한 시장이죠. 네.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렸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오르기에는 아직은 시장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안정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전국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3월까지는 어찌되었던 코스닥 시장의 감사 보고서 시즌이다. 자, 이때는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아직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약간 조금 움츠려드는 약간은 조금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게 언제든 또 관세 폭탄의 카드를 꺼내들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작용은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증시는 올라도 우리 증시에는 항상 이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올라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떨어져도 많이 빠지지, 즉 급등락은 없는, 급락은 없는. 왜냐하면 하방에는 어느 정도 매력도가 넘치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 하방에 딱딱한 바닥권 영역이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장이라고요? 박스권 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너무 방망이를 길게 잡고 야 나는 홈런 치겠다는 생각은 조금은,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분들은 이런 생각들은 홈런 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고 짧게 끊어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해 보시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그냥 모아가는 시기예요. 계속 모아가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을 지금 모아두는 것은 세일 중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일 중에 샀어요. 근데 이거를 옷을 세일 중에 샀지만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바로 내가 입고 다닌 건 이미 중고가 돼버렸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세일 중에 사면 마치 금값같이 또 이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세일 중에 나는 지금 모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단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엄연히 달라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은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20일까지예요. 그때까지는 이 시장이 급등 없다, 급락 없다 이렇게 보죠. 박스권이다.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놓고 보시면 조금은 마음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투심이 위축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지금 하방으로는 강력한 지지 영역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지금의 움직임을 하나의 기회로 보면서 모아가는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이 투자의 기본 원리에 더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실적 분석 전략까지 더해주고 계신데요. 어제부터는 이 지금 2달 정도 동안 전해주셨던 내용들을 총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저희가 얻어갈 수 있을까요? 예, 어제 못다한 내용들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연습을 했어요. 프랙티스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적용해보지 못하면, 이걸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사실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막상 적용하려고 보니 막막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일부러 기사를 한 3개 정도 뽑았어요. 그 3개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딱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채널 놀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죠. 단기는 추자연이다. 추자연인데 추세, 이건 앞글자를 딴 건데 추세 추정 우선주의고 자연 수급이냐 인위적인 수급이냐 이걸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선이 딱 그어져 있다고 얘기 드렸죠. 뭐야? 그러니까 결국은 테마성, 즉 같이 동반 상승하는 섹터가 형성되느냐, 테마나 섹터가 형성되느냐, 이 부분이 자연 수급이냐 인위적인 수급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동반 상승하는 섹터가 있다. 이러면 이건 거의 자연적인 수급에 가까워요. 자연적인 수급에 투자해야지 인위적인 수급은 내가 이걸 어떻게 예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연속성이 있느냐, 비연속적이고 불규칙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주가 그때 진단키트주는 코로나 시기 때 연속성이 있었어요. 백신주 연속성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비연속적이었냐? 손세정제, 마스크, 진입장벽이 낮은 쪽이었죠. 그쪽은 비연속적이고 불규칙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못 가는 거죠. 추세를 못 하는 겁니다. 추세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비연속적이고 불규칙적인 것은 추세를 타기가 힘들다. 내가 말하는 건 추세잖아요. 왜? 나는 어느 영역에 들어가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비연속적이고 불규칙적인 것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불안감만 키우는 거예요. 왜? 급등락이 반복하면서 손실 나 있는 채로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결국은 수익은 조금 내고 손실은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계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단기적인 부분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손절, 이게 손절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손절을 망설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단기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셔야 돼요. 손절 망설이면 무조건 원치 않는 중장기로 또 흘러가는데 그럼 단기라고 얘기하면 되지. 돈이 계속 묶여요. 자금은 한정적이다. 자금이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손절을 못한다. 그럼 자금은 계속 묶여. 그럼 단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손절이 중요한데 추세 추종으로 시작해서 즉 자연적인 수급이 붙지 않으면 무조건 손절이에요. 그리고 뭐 단기적인 부분에서 뭐 5이동 평균선을 깬다, 22이동 평균선을 깬다, 깨면 무조건 손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5이동 평균선 깨고 살짝 깨고 올라오는 경우 많아요. 지나놓고 보면 그 5이동 평균선을 이래
차트는 어차피 후행성이라 그랬잖아요.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 오이동 평균선이 마치 데이지 않은 것처럼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왜? 차트가 변하니까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22동 평균 이건 잘못된 표현이야. 오이동 평균선을 깨면 손절하세요. 22동 평균선을 깨면 손절하세요. 그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살짝 깨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마치 22동 평균선이 그때는 대인 것처럼 보이나 지나놓고 보면 안 대이고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니까.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 왜? 차트는 뒤로 가면서 모양이 바뀌어요. 뒤에 나타나는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차트의 모양은 바뀝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가르친다?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인문학적으로 이 주식을 이해하지, 수치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해버리면 여러분들 이 장에서 무조건 손실 보고 나가십니다. 이길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금융공학자, 금융수학자들이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수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릇된 이론들이 나오고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인문학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그걸 보이지 않는 인문학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내가 어디서 손절해야 되겠다, 어디서 수익 실현해야 되겠다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수치적인 부분은 나를 도와주는, 즉 인문학적인 부분을 보조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는 수치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살았는데, 자, 집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사요? 집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우리 앵커님한테 여쭤볼까? 우리 앵커님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저 혼자 삽니다. 혼자 살죠? 네. 집을 얻을 때 어떻게 얻었어요? 대출을 받아야죠.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네. 그죠? 그리고 그 집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은 잘 나오는지, 좀 집은 깨끗한지. 네,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그렇죠. 옵션은 뭐가 있는지. 네. 그런 게 다 찾아봤겠죠. 그죠? 그렇게 꼼꼼히 찾아봤잖아. 네. 근데 주식을 선택할 때는 누가 이거 몇 배 간다 카더라. 어, 누가 이거 5배 간다 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내 자산이고 내 집을 사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항상 꼼꼼하던 분들이 여기만 들어오면 남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만 들으면 훨씬 큰 가치가 있어를 항상 생각해 오던 분들이 여기만 들어오면 마치 수치적으로 모든 걸 내가 계산해서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세상 사는 거 똑같아요. 불안한 마음 가지는 거 똑같아요. 이거 인생사고 똑같아요. 주식이 마냥 올라갈 것 같죠? 내 인생이 마냥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내 인생이 마냥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죠? 내 빚점에서 못 살겠어. 이렇게 막 가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항상 굴곡이 있고 주식은 항상 등락이 있습니다. 인생도 굴곡이 있지요. 똑같은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를 내 인생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꼼꼼하게 살펴서 남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겁니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관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중장기는 뭐라 그랬어요? 효미, 시방, 근접, 재산, 가라 9개만 검증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것도 악글자예요. 중장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성장성. 요게 제일 중요해요. 뭐에? 산업의 성장성. 그 종목의 성장성이 아니라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산업의 성장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된다고? 항상 시장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산업, 업황 보고 그 다음 종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가 항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갑니다. 종목 먼저 선택해놔. 그러고 보여. 이게 지금 업황이 별로 안 좋네. 화학 업황이 지금 되게 안 좋네. 화학 종목을 내가 옛날에 화학 종목 갖고 수익을 많이 냈어. 그래서 화학 종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화학 업황이 안 좋아요. 선택해놓고 보니까 화학 업황이 안 좋아. 그 주가가 계속 빠져. 화학 업황이 안 좋네. 그러고 보니 시장도 안 좋아. 야, 예병군이 나와서 3월까지는 시장이 크게 좋을 것도 없고 크게 나쁠 것도 없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이 찌글찌글하니까 어떠냐? 에이, 수익이 안 나네. 에이, 계속 물려있네. 그 여자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여자분들은 모성애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애한테 자꾸 물을 먹여요. 물을 먹여서 애가 더 푸러죽죽하게 변해갑니다. 그죠? 그러나 어찌됐든 얘가 살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렇지만 모성애가 강한 이런 분들은 얘가 파란 애였어요. 그죠? 손실이 나 있으니까 파란 애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얘가 빨간 애로 변해. 그렇게 기다려줬더니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 아닌 거지. 내 아이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댕강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짧게 보는 거지.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기다렸지. 왜? 파란 아이는 내 아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남자분들한테 이거 영 못 쓰겠네. 이거 이래갖고 빨리 손절을. 그러니까 빠르게 안 해요. 이미 손절의 깊이가 깊어질 만큼 펄어야 되면 이건 내 자식 아니다. 이러고 버려버립니다. 또 편입을 하죠. 그 계속 종목만 늘려가요. 남자분들은 좀 성향이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남자들이 이제 그 종족 번식의 본능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아이만 연락에 편입합니다. 파란 아이들, 사자마자 파란 아이들이니까. 그죠? 근데 여자분들은 세 종목이 됐든 네 종목이 됐든 그게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연락이 아낍니다. 그리고 애가 좀 아픈 것 같으면 물도 태우고 계속 하죠. 물을 먹이죠. 자,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여성과 남성의 수익률 차이에서 여성이 좀 나아요. 그리고 더 수익률이 좋은 쪽은 어디냐고 하면 항상 코로나 때 그때 결과가 나왔어요.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가 수익률이 가장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여성 그리고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여성 투자자였어요. 왜? 이분들은요 바빠요. 요새 30대 중반의 여성부터 40대 중반의 여성은 되게 사회 활동을 많이 합니다. 활발하죠. 그러다 보니 바쁘니까 주식을 조금 묻어두고 가는 편이에요. 중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크게 보고 기다리는 전략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훨씬 수익률이 나은 거예요. 그 남자분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 자꾸 남이 뭘 좋다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가. 자도 내 아이로 편입할까? 자도 내 아이로? 자도 내 아이로? 이렇게 자꾸 되다 보면 종목 숫자만 계속 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 심리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바로 봐야 돼. 시장 먼저 보고 그다음에 업황 보고 그다음 종목 보는 거예요. 그다음 종목 선택해도 늦지 않아요. 급하게 안 가도 돼요. 왜 그래 HTS 켜자마자 자 어제 뭐 좀 사갖고 차익 실현했어. 오늘 켜자마자 뭘 살지부터가 막 확 그렇게 급하게 아니 뭐 누가 뺏어가요? 왜 그렇게 급하게 매매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돈만 생기면 돈을 놔둘 틈이 없습니다. 현금 비중은 비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은 무조건 일단 주식 비중 100% 채워. 나는 수익을 매일 볼 수 있어라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 계속 주식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 항상 100%를 채워가죠.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맞으면 두들맞고 업황 맞으면 두들맞고 그래서 돈은 자꾸 줄어들죠. 근데 그 돈이 남의 돈이 아니에요. 내 돈입니다. 내 돈이 자꾸 줄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실 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고 가도 예? 우리 앵커님 아까 얘기했지만 집 들어가기 전에 물도 틀어보고 벽지도 살펴보고 다 꼼꼼히 살펴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뭔가 하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이 조금 안 닫힌다든가 화장실 이 변기 누르는 게 조금 헐거워져 있다든가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꼼꼼히 봤다고 생각하는데도 들어가면 하자가 보이기 시작하죠. 물어볼까요? 들어갔더니 하자가 보였어요? 살다 보니까 보이죠. 살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체크했다 하더라도 하자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주식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꼼꼼하게 체크했다고 생각했는데 손실이 나면 어디서 내가 좀 체크를 잘못했지 보면 뭔가 하나 비어 있는 데가 분명히 나와요. 이게 희한하죠. 사놓고 보면 그게 보여요. 근데 사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살다 보면 보여요. 근데 살아보기 전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인생이나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앞 글자만 땄으니까 이거 한번 짚어보자고요. 효용 가치성. 효용 가치성 뭐냐? 내가 쓸 때 결국은 이 부분이 잘 효용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효용 가치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미래, 앞으로의 산업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 펼쳐지는 산업이어야 되지. 미래 우리가 이제 지금 과거로 돌아간 산업.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화학 산업 이런 것들은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과거로 돌아갔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에는 어떤 영광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초에 한참 차화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동차, 화학, 정유. 이게 이제 주 섹터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앞으로의 미래가 좋을 것이라고 보였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화학 산업이 자꾸 꿀뚝 산업 취급을 받아요. 중국으로부터 침해를 받고 이러면서 꿀뚝 산업 취급을 받죠. 그러니까 미래성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시의성. 지금 현재에 맞는 얘기냐?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냐? 지금 현재의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냐? 그게 시의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방향성. 방향성은 뭐예요? 일정한 방향으로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회사는요,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명 변경이 자주 이루어져요. 회사의 이름이 자꾸 바뀌어. 그 다음에 회사의 사업 구도가 자꾸 바뀌어요. 철강 사업을 했다가 갑자기 바이오 산업을 한다 하다가, 그죠? 그러면 사업 구도가 자꾸 바뀌어요. 방향성이 일정치 않아요. 이런 경우 주가가 단기적인 모멘텀은 부과될 수 있으나 결국은 그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죠. 에코프로, 엔캠,
이런 이제 배터리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수십 년 가까이 R&D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개발을 할 때 배터리 산업이 그때까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 전기차 시대 이전에는 배터리 산업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양극재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 개발비를 쏟아붓고 있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사업을 이어왔죠. 그러다가 언제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2차 전지가 중요해진 시점부터 빛을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방향적인 측면에서 즉 사업의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계속 한 길을 방향을 쭉 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근접성. 이게 가까이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 가까이 있느냐. 이게 미래성하고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내가 손쉽게 가까이에. 왜 백신 맞으러 가? 백신 가까이 있잖아요. 어디든 가서 맞을 수 있고.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지금 가까이 있잖아요. 왜?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 지금 테슬라의 배터리, 그다음에 우리 현대차의 배터리 다 볼 수 있죠. 어느 회사 거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가까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소 발전 설비 가까이 있잖아요. 저 요새 수소 충전소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가까이에 있는 것들, 근접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이게 더 많아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많아진다는 건 효용 가치가 높아서 저변화되어지가는 그렇게 되어져 간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접근성. 지저분해라. 좀 지우고 갈게요. 접근성. 그죠? 접근성 뭐예요?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상생활에 관계된 주식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것들. 이거 참 강조했던 게 10만 원도 안 된 그 관점에서 강조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80만 원대 가까이 됐죠. 불닭볶음면의 인기로. 그죠? 근데 삼양식품이 지금 기업의 발전이 계속 기업을 지금 워낙 지금 이윤이 좋으니까 계속 지금 다른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결국은 돈을 벌어야 다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편의점만 가도 그죠? 쫙 깔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접근하기 쉬운 것들, 그러니까 그만큼 저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은 이 접근성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이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재무 안정성. 이 재무 안정성은 현재의 재무 안정성이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미래의 재무 안정성이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미래예요. 미래의 재무 안정성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전혀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냐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순이익적인 측면이 늘고 있냐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순이익적인 측면은 연구 개발비를 많이 써서 줄어드는 적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를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미래의 재무제표의 가치하고 비슷하게만은 맞아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재무 안정성이에요. 거기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게 있죠.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나야 한다.
계속 적자를 보다 보면 결국은 사업을 존속할 만한 그죠? 힘,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 안정성적인 측면은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이익이 나느냐를 계속 좀 살펴보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산업 안정성이에요. 그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그 산업의 성장성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산업이 자, 우리 큰 숲이 있어요. 숲이 우거지고 막 파랗게 우거진 큰 숲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쪽에 병충해가 발생을 해요. 그죠? 이 악재가 터진 거지. 이쪽 숲만 누렇게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그 누렇게 변한 그 주변에 그 가운데 독야청청 한 나무만 완전 파란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업에 투자해야 될까요? 큰 숲을 봤을 때 이미 병충해가 들어가고 있고 이미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건설업이 그렇잖아. 지금 건설업이 전체적으로 줄도산 위기에 있다고 하고 계속 기사에도 나오고 해. 지금 신문을 거꾸로 보면 악재가 기회니까 지금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해요? 병충해가 보이잖아. 왜? 지금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자, 부동산의 가장 큰 이제 향후 리스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새 이제 얼죽신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우리 앵커님께 물어볼까요? 앵커님, 네. 얼죽신 알아요? 얼죽씨는 잘 모르겠어요. 얼죽아는 알죠? 얼죽아는 알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그렇죠.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그죠? 얼죽신은 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얘기예요. 신축. 예. 그러니까 지금 젊은 MZ 세대 사이에서 나는 구형 아파트를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신축을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 얼죽신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이 모자라요. 집이 모자라는데 앵커님 얼죽신이라는 말이 등장할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어요. 결국은 얼죽신이란 말이 등장한 배경에는 집이 남아도니까 그런 거예요. 들어갈 집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건 집은 공급 과잉적인 측면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하냐? 지금 뭐 마용성이라고 얘기하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요 세 개를 빼고는 집값이 확 빠지고 있다고 하죠. 뭐 강남 불패 이런 거 빼고 빠지고 있다고 하죠. 이유는 뭘까요?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점차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신조어가 등장했다는 것도 참고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건축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축 지금 악재가 기회야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시장이 죽어 있어요. 시장이 지금 안 좋아. 근데 업황도 안 좋아. 그다음에 주가도 안 좋아. 이게 무슨 상태라고? 설상가상의 상태예요. 에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건축업은 지금 건축 쪽은 당분간은 피해 있어야 돼. 건축과 관계된 쪽도 당분간은 피해 있어야 된다. 건축과 관계된 게 뭐 있어요? 인테리어주 이런 것들 피해 있어야 된다. 피해야 될 섹터는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져도 안 갈 확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굳이 저 회사면 괜찮아. 내가 잘 나가는 회사면 찍을 수 있어. 그거는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되면서 서울대의 꿈을 보고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다음 가격 안정성적인 측면. 결국은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 안 좋고 업황은 살아 있어요. 근데 주가가 시장 빠지면서 같이 빠졌어요. 이때 들어가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였어요? 그때 BHI 수소 발전 설비 이거 14,000원대 얘기 드렸죠. 지금 21,000원까지. 자, 2달 안 됐어요. 2달 안 됐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갔죠. 그때 신문 공시 분석해드리면서 이거 얘기 드렸어요. 순식간에 올라갔죠. 지금도 오늘도 강한 상승세가 있더라고. 이건 추세 탄 거야 이미. 추세 탔다니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세 탄 거예요. 얘는 효미 시방 근접 재산가가 너무 확실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걸 이제 다 살펴드렸으니까 제일 가격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기회인 것은 언제다?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같이 빠졌는데 그 산업은 굉장히 좋을 상황일 때. 이때는 이게 찬스라고 얘기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연습을 해봅시다. 엑서사이즈. 자, 숙제는 이거는 공통적인 거예요. 내가 단기를 하고 싶으면 투자한 종목을 꼭 찾아보세요. 투자한 종목을 계속 찾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산업의 성장성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의 종류 뭐가 있을까? 광고. 광고 유심히 보셔야 돼요. 광고가 많이 나온다. 지금 여러분 광고 한번 봐보세요. 광고 뭐 많이 나와요? TV 이래 보고 있으면 광고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국밥 광고 나와요. 뭐? 홈쇼핑 보지 마시고 그 일반적인 TV 우리가 종편이나 공중파 방송 TV 보면 뭐가 제일 많이 나요? AI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AI. 이 얘기 제일 많이 나와요. 광고에서. 그죠? 그 다음 뭐 많이 나와요? 자율주행. 이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 미래 모빌리티. 그죠? 또 뭐 많이 나와요? 게임 광고 많이 나오죠. 이 산업 지금 산업의 바로미터잖아. 그리고 지금 AI 결부된 스마트폰도 전부 AI 결부된 스마트폰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AI가 지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AI하고 찰떡궁합이 뭐예요? 광고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로봇. 또 뭐가 있어요? 바로미터. 신문, 경제지. 이거 보면 어느 쪽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게 보이잖아. 그 경제지 꾸준히 보셔야 된다니까. 뭐 경제지에는 뭐 경제 일간지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하겠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 간판. 옥외 간판들 봐보세요. 무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뭐 어디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간판 광고 쭉 한번 봐보세요. 옛날에는 철물점 있었고 이불 가게 있었고 빈 가게 있었고 액세서리 가게 있었고 다 있었어요. 동네 나가보면. 근데 지금은 나가보세요. 먹는 거 통신회사. 먹는 거 통신회사. 먹는 거 통신회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먹거리 주가 안 빠지죠. 그죠? K푸드 이래갖고 막 주가가 안 빠져.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통신회사들. 통신과 관련된 회사들. 왜? 결국은 5G, 6G 가야 되니까.
그런 회사들의 장기 성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업의 성장성을 볼 수 있는 바로메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메타들을 자꾸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될 것은, 서점에 가서 찾아봐야 할 것은 기술적 분석의 차트책이 아닙니다. 뭐냐? 2025년도를 주도할 트렌드, 그 섹터, 앞으로 25년도, 26년도 미래 산업을 주도할 트렌드, 이거를 봐야 돼요. 그 책을 안 사보고 차트 책을 여러분들이 골랐다면, 기술적 분석으로 나는 수익을 보겠다고 골랐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인생의 방식을 살아오지 않은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지 마. 그게 돈이 된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지 말라니까. 절대 그게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현상을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면 수치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엑서사이즈 연습해 볼까요? 자, 실전 강의. 자, 2055년도 2월 7일, 이게 어제 경제지, 2월 6일 경제지인데, 돼지 신장으로 사람을 살린다. 이종이식 상용화 눈앞에 있다. 이게 진짜 눈앞에 있을까? 이종 장기 이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종 장기 이식. 이종 장기, 돼지 신장으로 사람의 신장을 살려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장기 이식 현황에 보면 대기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식 대기 중 사망자도 늘고 있는데, 내사 기증자는 동일하다. 거의 일정하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 훨씬 많고, 기증자는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죠. 제 운전면허 요 밑에 보면 장기 조직 기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전면허에 보면 내가 장기하고 조직을 기증하겠다, 내가 혹여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걸 서약하면 밑에, 운전면허 밑에 이렇게 생명 씨앗 표시 딱 나오고 장기 조직 기증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놔요. 그 뭐 내가 만약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서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장기 조직 기증자가 현저하게 줄고 있고, 현저 그냥 일반적인 상태고, 대기자는 많아지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사회는 점점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이게 결국은 이 산업이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산업이 이종 장기 이식 사업이 발달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야 될 산이 가까운 데 있을까요? 이게 가까운 미래의 산업일까요? 근접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고. 근접한 얘기예요, 이게. 아직은 먼 미래 얘기예요. 아직은 먼 미래 얘기야. 아직은 야, 이게 될 것 같다는 의문 부호가 수도 없이 나오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종목도 나와요. 한국 옵티팜 도전장 내고 있다. 자, 옵티팜 차트 한번 봅시다. 계속 빠졌죠. 최근 들어 살짝 반등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크게 강한 상승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 효용 가치성은 분명히 있어요. 미래성 있어요. 그죠? 미래성 있잖아요. 그죠? 시성. 지금 당장 필요해요. 시성에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죠? 그런데 현재 관심은 많으나, 그죠? 이 회사 옵티팜이 바이오 회사는 맞으니까. 근데 제약 회사는 분명히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서 약간 의문 부호가
그래지기 시작하죠. 근은 아니에요. 근접한 얘기 아니란 얘기예요. 접근성 아니란 얘기예요. 재무 안정성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다음에 산업 안정성. 산업 안정성은 의문부예요. 자, 결국은 바이오 산업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이 산업 안정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이종 장기의 산업이 완전하게 활성화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바이오 산업으로 보면 동그라미인데 이종 장기 산업으로 보면 의문부호라는 얘기지. 그건 아직 미지수란 얘기야. 가격 안정성 있어요. 자, 그럼 뭐가 지금 안 돼요? 재무 안정성 안 되고, 접근성 안 되고, 근접성 안 되고, 방향성 의문부호고. 그럼 이런 거 9가지 체크했어요.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돼요. 이거 3월달 어떻게 될지 몰라. 3월 감사보고서에 어떻게 될지 몰라. 특히 지금 구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버리면 됩니다. 안 보면 돼요. 신문기사 봤지만 안 보면 돼요. 왜? 아직은 불안해. 이거 안 들어가면 돼. 딱 답 나오잖아. 딱 구별되잖아. 그럼 단기적으로 보면요. 추세 탔어요? 추세 안 탔어요. 자연적인 수급. 이게 지금 자연적인 수급에서 이 테마, 이 섹터가 형성될 수 있어요? 이종 장기 이식이 그렇게 여러 회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돼요. 연속성 있어요? 전혀 없죠. 이건 단기도 안 되고 중장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보면 된다는 얘기야. 옵티팜. 그죠? 딱 답 나오잖아. 일단 딱 구별이 되잖아.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영업이익이 2배다. OLED 필름. 고부가 신제품 덕. 리튬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작년에 868억. 자,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래 신규 성장 동력 키우고 있고. 자, 효용 가치성 있어요. 리튬 사업도 하고 OLED 필름 사업하고 있네요. 자, 유리기판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회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효용 가치성 분명히 있죠. 미래 가치 있어요. 그죠? 있죠. 시성. 지금 관심 있는 섹터 맞아요. 리튬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리기판 사업까지 방. 이 회사 이녹스 첨단 소재 이거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방 있어요. 가까이 있잖아. 이 먼 미래 산업 알잖아. 접근성 있어요. 재무 안정성 있어요. 산업 안정성 있어요. 가격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약간 의문부호예요. 그러면 하나는 의문부호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도 X도 아니고 의문부호야.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들어가도 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거 지금 최근에 추세 탔거든요. 단기적 관점에서도 맞아요. 연속성 있어요? 연속성. 자연적인 수급이에요? 자, 이 섹터가 있잖아요. 그럼 연속성 있어요? 연속성 있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오를걸요? 안 봐도 비디오야. 자, 이렇게 딱 구분 짓는 거예요. 이거는 중장기도 가능하고 단기도 가능하다. 자, 차트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딱 끝! 전문가님께서는 그날의 경제지를 분석해 주시면서 종목별로 이 투자에 적합한 요소들이 갖춰져 있는지 함께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전문가님의 분석 함께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까지 참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